경상도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심장이었습니다. 70세 정용태 어르신은 그땐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불안했다니까요 라며 당시를 회상하십니다. 그 말처럼 경상도는 실제로 조국 근대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산업도시의 명성은 퇴색되고 있고 지방 소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심의 중심부까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은 1995년을 정점으로, 대구는 2003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울산, 포항, 김해 같은 주요 도시들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낮고 청년층은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이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상도의 역사적 흐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이미 신라 시대부터 두드러졌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풍부한 자원은 경주 중심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었습니다. 이후 고려, 조선시대에도 경상도는 인구와 생산력 면에서 한반도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대 산업화의 기틀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경부선을 건설했고 자원 개발에 착수하면서 지금의 산업 기반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경상도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시기를 82세 김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낙동강만 보면 마음이 벅차요. 진짜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당시 정부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바다를 통한 수출 전략을 세웠고 수심이 깊고 폭우가 넓은 경상도의 자연 항만들은 대형 선박 운송과 수출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울산, 포항, 창원, 마산 등 경상도 해안권 도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업,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도시로 이주해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부산은 그보다 앞선 1960년대 한국 수출 공업화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특히 섬유와 신발 산업이 중심이었고 고무신 제조를 위한 원료 확보도 해안 도시라는 이점 덕분에 쉬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산에는 등록된 신발 공장이 70여 개에 달했고 범표, 동자표 같은 브랜드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시절을 부산 동래구의 77세 박성희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딸이 대학 갈 때 등록금도 동자표에서 번 돈으로 냈어요. 공장이 내 삶의 일부였죠. 이처럼 경상도는 한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적의 뒷모습이 도전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전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상도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기억은 그 제도약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프로젝트,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시니어를 위한 창업 지원 같은 정책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새로운 미래의 기반으로 바꾸는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경상도는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 남구에 살고 계신 78세 김기영 어르신도 그 시절엔 대한민국은 경상도가 이끈다는 말이 실감났죠 라고 회상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는 19만 7,080년대 섬유 산업의 수도로 불리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제일모직과 코오롱 같은 대기업이 이 지역에서 성장했고 수출 규모는 연간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국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울산은 1962년 울산공업센터 선포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이 들어섰고 1968년에는 현대자동차가, 1973년에는 현대중공업이 본격 가동되며 대형 조선업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울산은 동해를 끼고 있어 초대형 항만 건설이 가능했고 태화강이 있어 공업용수 확보도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한국공업 도시의 교과서 같은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죠. 포항은 말 그대로 제철보국의 상징 도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박태준 회장이 포스코 당시 포항제철을 설립하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민족기업의 자부심을 세웠습니다. 내 인생 짧아도 조국 산업의 기둥이 되고 싶다는 그의 신념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창원은 1974년부터 기계 산업의 요람으로 개발되었고 계획 도시로 조성된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이 구분된 효율적인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해외에서는 호주 캔버라시를 벤치마킹했을 정도로 창원은 첨단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미는 초기에 섬유와 가전산업이 중심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등 첨단 디지털 기업이 입주하면서 반도체 모바일 중심 산업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1973년 유류파동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세제 지원과 전자, 업종 육성 덕분에 구미는 한국전자 산업의 핵심 수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거제도는 세계가 인정한 조선 강국의 심장부입니다. 1973년 대우조선해양이 옥포조선소를 인수하고 이듬해 삼성중공업이 설립되면서 조선업이 본격화됐습니다. 19만 8,090년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수주를 이뤄내며 조선업의 왕좌를 확고히 했습니다. 마산은 대한민국 산업화 초기 수출 자유지역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한 도시였습니다. 1973년 완공된 마산 자유무역지대는 외국인 전용 공단으로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시절 경남 전체 수출량의 44%가 이곳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지금도 자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경상도의 이 찬란했던 산업 황금기는 점점 빛을 잃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 산업 구조 재편, 그리고 인구 고령화는 복합적인 충격이 되어 많은 도시들이 침체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산업이 약해지니 곧바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인구의 이탈입니다. 경북 지역만 봐도 최근 10년간 청년 인구 약 10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떠났고 이는 경북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부산, 대구, 창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 제천에 살고 있는 73세 박영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전엔 아들, 딸이 여기서 다니던 공장에서 평생 일했어요. 이젠 그 공장도 없고 아이들도 서울로 떠났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찬란함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절의 경험을 새로운 도전의 씨앗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경상도의 산업 유산과 기술 기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역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시니어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은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경상도의 다음 50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경상도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의 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경남 김해에 거주 중인 76세 이만호 어르신은 요즘 들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명절 때면 동네가 북적였는데 이젠 손주 얼굴도 1년에 한두 번 보기 힘들어요. 그 말씀처럼 경남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유출 속도와 규모는 전국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울산 동구는 과거 조선업으로 활기가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은 지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빈 점포는 늘어났고 전통시장은 한산해졌으며 젊은이들은 하나둘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한때 대한민국 신발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저임금 구조를 따라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가 이전되며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가격만이 유일한 무기였던 산업 구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지역은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섬유 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활기를 띠었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경북 구미의 전자산업도 변화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LG이노텍 같은 대기업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또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08년 구미의 연간 수출액은 약 370억 달러에 달했지만 10여 년이 흐른 2020년경에는 24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며 3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시기를 대구 달서구에 사는 81세 정길자 할머니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구미에선 버스도 붐비고 식당도 줄 서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점심시간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한 지역 산업 전환에 필요한 전략도 제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밀라노 프로젝트는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섬유 산업을 사양 산업이라 규정한 뒤에도 구체적인 대안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에 지금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와 울산은 여전히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양대축이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조선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경 수조 원대 영업손실과 분식 회계 문제로 신뢰에 타격을 입었고 울산 동구의 조선업 종사자는 2016년 5만 7천 명에서 2020년에는 3만 7천 명으로 35% 넘게 급감했습니다. 조선소 인근의 학교와 시장, 병원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서 도시 전체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눈으로 보면 이 변화가 더 크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의 시대와 쇠퇴의 시대를 모두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되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산업 회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시민의 관심과 기억 그리고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서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STX그룹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진해시와 창원시 그리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연쇄 타격을 입었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75세 박도현 어르신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울리던 기계 소리가 멈추고 주변 공장에 불이 꺼지니 동네 분위기까지 쓸쓸해졌죠. 이 사건은 한 지역의 위기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산업을 집중시켜왔고 그 결과 영남 지역이 산업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은 멈추지 않았고 영호남 간의 경제 격차는 더 깊어졌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서울과 경기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은 되레 심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상도는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었지만 지금은 산업 재편,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73세 김순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날 우리 지역이 한국을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시절이 꿈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그저 쇠퇴의 과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경상도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구조의 붕괴라는 큰 파도 앞에서도 경상도는 여전히 회복의 뿌리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단지 대기업 유치나 공단 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환하고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구조로 재정비할 수 있다면 경상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협력, 에너지 전환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농촌 재생 기반 창업 등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지역의 위기를 국가 전체의 과제로 바라볼 때입니다. 경상도의 몰락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전국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 중심에는 역사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지켜온 시니어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단지 옛 추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 지역이 다시 일어설 진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곧 다음 도시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